안녕하세요. 빌딩 진양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대표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전 디벨로퍼입니다. 유튜버 아니셨어요? 디벨로퍼입니다. 디벨로퍼. 최근에 보니까 2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왜 이렇게들 좋아해 주시지?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번 특집은 두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은 언제예요? 7월 4일이요. 까먹었어? 아니요, 바로 나올지 뭔 소리야. 좀 있으면 이제 되잖아요, 이제. 네. 두 분은 그럼 지금 결혼 몇 주년 부부세요? 저희가 14년 14년 차? 차. 오, 동시에 같이 말했어.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은 그럼 이렇게 같이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일한 지도 같이 14년 14년 됐는데요. 됐는데요. 결혼하면서 같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하다 같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진영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피부과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업에 있었고 이분을 만났는데 운전을 일단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려면 운전 필수거든요. 근데 운전 너무 잘해. 주차 잘해. 그리고 또 예쁘고 또 20대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쭉쭉 빵빵이었어. 쭉쭉 빵빵이었죠. 네. 제가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대시를 했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일을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는 피부 미용 원래 전공해서 그 전공 살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된다. 해보자. 안 그러면 뭐 계속 월급 받으면서 월급쟁이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일하는 거를 보더니 이제 돈 벌어오는 걸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현타가 온 게 제 월급보다 뭐 하나 계약하면 한 두세 배 정도로 현금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해봐야겠다 진짜. 혹시 당시 진영쌤 월급이 얼마였길래? 200이었습니다. 14년 전, 15년 전에 200. 네, 200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한 7, 800 벌었죠. 그러니까요. 네, 한 달에 최소 7, 뭐 800 1,000만 원 벌었죠. 벌 때도 있었고 그렇죠. 해서 네. 이거다.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같이 일을 시작한 건가요? 처음에는 알려주기가 좀 그랬는지 다른 부동산에서 배우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부동산에 취직해서 한 일주일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남자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했다 이러니까 바로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승님이니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일주일 다른 데 잠깐 갔다가 여기서 알려줬어요. 그럼 두 분은 이제 처음 같이 일을 시작한 게 어떤 분야를 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제 1층 부동산에 고급주택을 이제 전문으로 좀 일을 했었죠. 여기는 고급주택부터 그때는 고급주택을 했고 저는 이제 바로 고급주택을 못하니까 원룸 중개부터 가르쳐줬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저는 설해마을, 유엔빌리지, 청담동 삼성동에 있는 고급 빌라, 월세, 전세, 렌트, 매매, 그리고 분양. 그때 당시에 분양 시장이 엄청 활발할 때였거든요. 상직 하일룸이 생기고 마크힐스, 빌폴라리스 이런 것들이 처음 생겨서 막 분양을 할 때였는데 그런 것들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진영 쌤은 그때 당시에 강남권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 전월세 중개를 했었었죠. 되게 진짜 오래 많은 경험이 있으시네요, 마스터님께서. 그럼요. 근데 지금 이렇게 14년 차 동안 같이 한다는 게 어찌됐건 부부로서 동업인 거잖아요. 완전 동업이죠 진짜. 근데 이게 동업이라는 게 참 쉽지도 않고 또 생각보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보기 어렵잖아요. 안 싸우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두 분은 이렇게 동업을 하시게 된 거고 어떻게 안 싸우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에겐 좀 간절했습니다. 이 둘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또 저희가 이제 아이도 낳고 결혼을 생활을 하면서 또 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성공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각자의 역할이 좀 나뉘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당시 진짜 뭐 이렇게 20대 때니까 돈은 그렇게 벌었어도 실질적으로 돈을 모아놓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버는 족족 그냥 다 썼던 거죠.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집에 대한 이런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남의 집살이를 자꾸 하니까 내 집 갖고 싶다. 아파트 가서 살고 싶다. 이거에 대한 목표가 둘이 명확하게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혼자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이루는 것보다 아무래도 둘이서 같이 하면은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 우리가 1,000만 원을 벌어야 돼. 근데 500 벌면은 쉽잖아요. 일을 분배하는 거죠. 우리 거니까 또 같이 더 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돈이 아니라 우리 거 같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방금 말한 가치의 가치. 네, 가치의 가치. 중요합니다. 원래 뭐 진짜 10년 걸릴 거 5년으로 단축시키고 5년 걸릴 거 2년으로 단축시키고 요즘 통장도 다 부부라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을 같이. 그래요? 네,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집이 그래요? 같이 아니, 요즘 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때부터 통장도 같이 공유하고. 그럼요. 우리는 돈 100원 한 장 나가는 것도 다 서로 알아요. 어디에 나갔는지 서로 다 알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거. 그렇게 같이 해서 좀 빨리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은 애초에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뭔가 트러블이 별로 없었나요? 트러블 맞죠? 없었어요. 난 없었는데. 나 있었는데. 그래? 난 없었어.
왜냐면 뭐 하자고 의견을 제가 항상 아이디어를 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미리 해야 된다. 근데 준비를 해야 저는 된다. 잘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네.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여기서 이거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또 항상 잘 되니까 십몇 년간 하면서 아, 저 사람 말이 맞구나 또 정답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맞아. 하는 경우가 그 많은 것 같아요. 고급주택 시장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쪽에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 중개사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창 잘 될 때 잘 될 때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하고. 갈아타야 돼. 뭘로 갈아탔어요? 사무실. 네, 사무실로 갈아타니까 그때 당시 경쟁자가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또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또 사무실 우르르 들어와. 근데 저희는 6개월 전에 미리 또 준비했어요. 뭐? 상가. 사무실 같이 그렇죠. 그래서 상가 또 빠싹 하다가 그러면서 저희는 진짜 이 작은 주거 시장부터 고급 주거 시장, 그 다음에 강남권의 사무실, 상가 이것까지 또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전 정권이 바뀔 때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거 상가 사무실 임대 오래 못 할 것 같다. 그 전에 잘 해왔지만 7년 동안 잘 해왔지만 더 못 할 것 같다. 왠지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접었어요. 매매하자 그러니까 여기선 끄집어 말렸죠. 같이 하자. 사무실도 하고 아유, 매매도 그냥 하자. 두 개를 같이 가져가자. 두 가지를 못 해요. 원래 클래스를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해야 돼. 그래서 매매를 하자 그러니까 DB도 없고 갑자기 우리가 뭘 팔아야 되는데 매매를 하려면 뭔가 DB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이거는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서 1년 동안 진짜 한 3억 까먹었어요. 돈을 못 맨날 벌고 못 3억을 까먹었어요. 모아놓았던 돈을 한 네. 달에 거의 뭐 운영비로 진짜 숨만 쉬어도 2천, 3천이 나가는 거를 진짜 그때 막 울었죠, 저는. 그쵸. 소리 근데 지르고. 그 다음에 무슨 시기가 왔냐면은 코로나가 갑자기 오면서 이 상가 사무실 중개하던 임대 중개하던 친구들이 다 스톱이 된 거예요. 갑자기 영업 제한 걸리고 사람 모이지 말라 그러고 재택근무하라 그러고 회사 이사를 어떻게 해. 그리고 가게를 누가 오픈해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상가 사무실 임차하던 전문 부동산들이 진짜 많이 많이 문 망했고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이 그만뒀어요. 저희는 근데 그 전 1년 동안에 까먹으면서 미리 준비는 다 돼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딩 매매 시장이 갑자기 금리가 저금리가 되면서 호황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몇 없었거든요. 강남에 빌딩 매매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또 호황기를 맞은 거죠. 그 1년의 기간이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그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아냐. 이게 돗자리를 제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선배님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말을 잘 듣고 따라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업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디벨로퍼라는 본업을 찾았고 개발, 가치 상승, 행위, 수익 실현 이거 하는 거를 제가 이제 4년 조금 안 되는데 그 시기에 돈을 이제 호황기에 바싹 벌어서 저희도 저희 집을 팔고 저희 건물을 직접 지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 건물도 사고 그리고 팔았던 집도 다시 샀고 저는 좀 촉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금리가 갑자기 올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디벨롭 준비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빌딩 매매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제가 이런 촉이 있어요. 그냥 따라오세요. 근데 아까 이렇게 대표님께서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3억 까먹었을 때는 뭐 울고 말리고 그랬댔잖아요. 그때는 좀 뭐 두 분 간에 불화가 없으셨나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준비 기간 동안에 내가 모아놓았던 돈을 또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상가 사무실을 한다? 이것도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아, 믿고 같이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스터님께서 아까 3억을 까먹었댔잖아요. 그 전까지 보니까 거의 손실 없이 계속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3억 딱 까먹었을 때는 어찌됐건 순간 꺾였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내 판단이 틀린 건가라고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캠핑을 2박 3일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모닥불을 피우면서 엄청 생각을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2박 3일 동안. 모닥불 켜놓고 장작 3개를 태우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더니 아, 내가 직접 해야겠다. 내가 더 직접 해야겠다. 직원들만 믿지 말고 그동안에는 약간 관리자 역할도 했었는데 관리자였죠 저는.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관리자로서 있었고요. 이제 제가 그때 팀 상황을 원룸에서 보고 저의 이 생각, 말투, 가치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갖다가 제가 직접 고객한테 전달을 하면은 쉽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교육을 팀장들을 시켜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쨌든 그 직원들을 키워야 저는 이게 되는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빌딩 매매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디벨롭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안 시키잖아요. 제가 직접 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직접 뛰고 나서부터 정말 3개월 만에 다 회복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손실을. 3개월은 아니고 거의 한 8개월 걸렸죠. 8개월 걸렸어? 네, 8개월. 되게 짧게 동안. 느껴지죠? 그쵸. 그러니까 막 그때 너무 바빠졌으니까. 모든 일을 제가 직원들한테 이제 더 이상 안 맡기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둘이 했죠, 같이. 둘이 직접 하고 나니까 딱 8개월 만에 그게 회복이 됐죠. 야,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부부끼리 같이 일을 하지 말아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싸운다고. 근데 어떻게 두 분 이렇게 금슬이 잘 맞아요? 그게 장단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같이 사업을 하니까 아까처럼 되게 저희가 힘들 때는 아, 이 사람이 왜 힘들구나. 터치도 안 하고 서로의 이 힘듦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같이 좋고 해서 저는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저희 역할은 명확해요. 빌딩 진영쌤에 진영쌤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빌딩 진영쌤께서 이렇게 나와서 하지만 뒤에 실제적인 실무를 제가 하지 못한다. 뭐 저희가 그냥 마냥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무도 해야 되고 저희의 역할은 명확하게 있고 이게 14년, 15년 전부터 저희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이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서로 진짜 그 힘든 시절부터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걸 이뤄놓고 보니까 아 그때 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더라도 이거가 투명하고 하니까 그때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가서도 각자 역할 명확하잖아요. 제가 청소하고 설거지 해주시고 설거지하고. 저희는 그냥 눈빛만 보면 알아요. 네. 너무 사랑하니까. 정확히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두 분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우리 진영쌤은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디벨롭 사업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진영쌤 쪽에서 이제 빌딩 노후 건물을 이제 중개를 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설계, 시공 다 된 다음에 또 우리 진영쌤 중개 쪽에서 이제 통행대를 맞춰주시고 재매각까지 하는 이게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계약서 검토라든지 서류를 제가 다 모든 걸 작성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현장에 나가서 건축적인 거 그리고 이걸 갖다가 디벨롭을 해서 가치 상승 행위를 시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통장은 OTP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돈은 여기 다 있어요. 저 OTP 없어요. 돈 관리 제가 합니다. 저는 그지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진영쌤이 이렇게 현장에서 나가서 중개도 하고 또 중개가 워낙 드세는 것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 텐데 뭐 좀 쉬게 해주시거나 뭐 걱정 그런 거 되는 건 없으세요? 당연히 쉬어야죠. 당연히 쉬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늘 이렇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하고 저희를 많이 찾아주실 때 저희가 지금 돈 좀 벌었다고 막 이렇게 거만해지면서 고개 빳빳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초심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을 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영원하지 열심히 않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힘들겠지만 조금 더 그렇다고 근데 일이 막 뭐 저희가 몸이 막 고되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쉬면 뭐 합니까? 이분이 원래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 네. 저희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41살, 제가 이제 39살인데 예를 들어 10년 뒤까지 뭐 저희가 50살 먹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저는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50대는 어떤 걸 꿈꾸시나요? 저는 미국, 유럽 한 번도 여행을 못 갔거든요. 맞아요.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좀 생활하고 싶어요. 저도 10일짜리 여행 좀 가보고 싶어요. 저희 5일 이상 여행을 가볼 수가 없어요. 가면은 꼭 뭐 전화 엄청 많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없으면은 여기가 없으면은 일 처리가 안 돼요. 항상 주말 껴서 금, 토, 일, 월, 화 화요일날 아침에 들어와서 바로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50대 때는 이 일들을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우리 중개법인도 어쨌든 법인 회사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이제 대표 자리 물려주고 저희 아카데미도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렇다고 일선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저희는 이제 뭐 열흘 정도 진짜 여행 가는 게 꿈입니다. 진짜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러셀님 부러워 죽겠네. 다음 주에 뉴욕도 가시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서로를 향한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서마스터 정말 회사에서도 큰 책임감과 또 집에서 또 뭐 모임 자리에서도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 책임감의 무게가 되게 무거울 수 있겠지만 또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자. 눈물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저도 우리 진영쌤 항상 진짜 믿고 따라와줘서 늘 고맙고 뭘 하자고 했을 때 별 얘기 없이 그냥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멋있는 여자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진짜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랑하나요? 계속 사랑하죠.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네.